지금 미국과 중국이요, 한국을 놓고 사드 배치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서 경고만 날리고 있지 미국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너거는 한국이나 뭐 일본 오키나와나 동경이나 이런 데 사사시 다 훑고 있지 않냐. 너도 우리 비슷한 X밴드 레이더로 다 훑고 있고 사드 비슷한 그런 요격 미사일도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그러냐. 너네도 인공위성 다 띄워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할 거니까 미국 보고는 말 못하죠. 쌍방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 애꿎은 한국만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 이러는 속셈은요, 이 미국도 이 동북아의 안보 동맹 구도를 활용을 해서 중국의 코앞에 포위를 좀 하려는 거고요. 한국하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은 한마디로 이 자신의 연안 주변에 상당한 길이까지는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한국을 미국의 동맹에 의한 중국 위협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중립화시키거나 친중국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한국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했고 미사일이 지금 발사된다고 합니다. 뭐 오늘 내일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료주입은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은 중국에 접근해서 근접 압박을 하려고, 중국은 중국의 해안을 따라서 상당한 부분에 자신들의 가상의 선을 바다 위에 그어서 동진하에부터 시작해서요, 저 위에까지 우리나라 서해 주변까지, 그 주변까지 미국의 전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미국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지금 한국이 끼었는데요. 한마디로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인 패권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이쪽 저쪽 눈치를 봐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은 북한을 이번에 끝까지 보호하고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같은 편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편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서 우리를 지킬 것인가는 명확하기 때문에요. 중국이 우리 보고 사드 문제 이야기하면 그건 미국하고 직접 이야기해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거지 북한이 위협하는 한은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은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 한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는 거고 그 주한미군이 북을 겨냥해서 사드 배치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에 대해서요. 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뻔뻔하게 우리도 좀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뻔뻔한 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도 안 받는 저런 행태를 하는데 왜 우리는 뭐 뻔뻔해집니까? 여러분 소말리아 아시죠? 영화 이 블랙 호크 다운,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에 보면 소말리아가 이미 이 거의 범죄자 수준들의 이 반군들한테 장악되어 있고 거기를 갖다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고 미군이 거기 파견됐다가 반군 지도자 한 명을 잡으러 갔다가 헬리콥터가 격추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십수명이 전사하고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가요, 요즘은 치안이 좀 안정이 되었는지 전기 여객기 편이 뜨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이륙한 이 비행기가 상공에서 기내 폭발로 동체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승객이 구멍 밖으로 빨려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요, 이 구멍 밖으로 빨려가서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그 비행기에 구멍을 낸 폭발 테러범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이 테러범은 이 55살 묵은 이 소말리아 국적의 이 볼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가 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 폭탄 폭발과 함께 구멍으로 빨려나가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휠체어를 탄 것처럼 해서 휠체어에 폭탄을 숨겨가지고 탑승한 다음에 폭발을 시켰는데, 소말리아 경찰은 이 수도 모가디슈 북쪽 30km에서 이 벌레이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벌레이가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 조직 알-샤바브의 지령을 받고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알-샤바브를 비롯 아직 자신들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안 나오고 있답니다. 이 매우 이례적인데요. 자, 쪽팔려서 그럴 겁니다. 창피해서요. 아니, 비행기를 테러했는데, 구멍이 뚫혔는데, 한 명이 빨려나가서 죽었는데, 그게 테러범이고, 나머지는 2명이 가볍게 다치고,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으니, 테러범 치고는 창피해서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IS가 또 어린이를 내세워 인지를 참수하는 장면을 배포했습니다. 정말 나쁜 게요. 애들로 하여금 어른 사람의 목을 베게 한다. 즉 10살에서 11살 보이는 흑인 소년이 비무장 인지를 참수하는 내용의 선전 동영상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년은 오렌지 제수복을 입은 남성을 숲속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린 뒤 흉기를 휘두르면서 미국의 위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애가요, 영어로 미국이여, 이들은 내가 무장시키고 돈을 들여 이슬람 율법에 맞서 싸우라고 시킨 병사들이다. 우리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 17분 길이의 영상은요, 결국 이 소년이 이 반군 소속으로 보이는 인지를 참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시리아 반군이겠죠. 영어를 사용한 이 흑인 소년은 2014년 미군의 알레포 폭격으로 사망한 영국 런던 출신의 IS 대원 아부 다르다의 아들로 보인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앞서서 유포된 IS 동영상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15살짜리 이 꼬마가 나오는데, 얘도 영국 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가 찬데요. 이날 참수된 사람은 종교법학자인 시리아 반군연합체 소속 인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집단인데요. 오바마가 퇴임 전에 이걸 청소해야 될 건데 정말 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바마는요, 퇴임 이후에 자기 업적이 엄청날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결단력 좋고 머뭇머뭇거리고 미국을 아주 쭈그러들게 만들어서 인권이니 뭐니 하다가 죽도 밥도 아닌 그런 흑인 대통령으로 기억될 겁니다. 얼마 전에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발족이 되었는데 중국 주대로 하는 이 한마디로 중국이 아시아에 자금 좀 대주고, 그것도 저거 돈도 전부 아닙니다. 주변부터 거다가 기금 만들어서 저것도 제일 많이 내긴 했지만 그 돈으로 아시아에 사업 좀 벌여보자. 지금 중국 내에 남는 플랜트나 각종 인프라, 노동 이런 부분을 아시아에 지원한다고 하고는 저거가 공사 좀 해먹자, 이 판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부총재 자리를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국 줬다고 한국에 좋아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그 자리 받았죠. 그런데 뭐 사드 배치 때문에 안 줄까봐 전전긍긍했는데요. 그 사이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이 되어서 이제 발족했습니다. 자, 이 TPP에 참가하는 11개의 나라는 이날이 축제죠. 이제 TPP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 한국이 미국하고 FTA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사실상 FTA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광범위한 이 다국적 경제 협정에 서명한 격이 되어버려서 한국의 미국과의 FTA 효과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FTA에 집착하면서 TPP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소홀히 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가장 신경을 써야 될 TPP 가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PP 가입국들은 이제 각국 국내 비준만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체 비준이 끝나면 11개국 내부에 적용이 되는 경제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서 비준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될 겁니다. 이 TPP는 세계 경제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현재 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요.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났는데 이제 뉴햄퍼스에서 진짜 승부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뉴햄퍼스에서는 현재 이 샌더스가 클린턴에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에 있어서는 이 트럼프가 여기서도 크루즈를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클린턴과 샌더스는 사실상 아이오와에서 의외로 비겨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뉴햄퍼스주 인구 133만 명이랍니다. 미국에서 41번째로 작은 주랍니다. 끝에서 9번째죠. 자, 여기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햄퍼스 주는 특성상으로 진보적인 백인 유권자가 많답니다. 미국엔 주별로요.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안이 굉장히 적은 주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백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지금 현재 이 주에서 클린턴한테 한 20%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도 이 주에서는 크루즈나 루비오한테 한 뭐 20%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에서는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크다고 보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은 점점 흥미있어져 갈 겁니다.